1월 31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렸어요. 오늘 출근길이 엉망이었습니다. 자, 1월 달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누가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참 세상 빨리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빨리 흘러가는 속에서요, 매사를 얼렁뚱땅하게 이렇게 넘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리 세상이 정신없이 흘러가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보고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이 먼저다, 그 다음에 젊은이가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노인 문제는 정말 소외되고 있는데요. 제 방송을 보시는 사람들 중에 한 65%, 70%는 50대 이후 분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제가 어제 뉴스 브리핑 5부에서 노인 요양병원의 문제를 그제도 이야기를 했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별 관심들이 없습니다. 정치 이야기나 하면 수만 명 몰려들고요. 솔직히 제가 시청자한테 좀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제 방송들 지금 보고 흥분하면서 박수 치거나 욕하는 분들 중에 좀 있으면 또 다 요양병원 가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돈이 되게 많아서 자식들이 그야말로 돈 때문에 부모한테 그래 못할 극소수만 빼고는 정도의 차이지 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지 자식이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국가적 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초고령화 국가에서요, 노인 정책은 엉망입니다. 나중에 폐기 처분되어서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요양원 문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중환자실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또 나이 들어가시는 분,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갑자기 주한미 내정자로 이렇게 정해져 있던, 그래서 아그레망, 즉 한국 측의 아그레망이라고 상대국의 대사로 가게 되면 주재국의 승인을 받는 거죠. 동의를 받는. 이 절차까지 마무리되었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GSIS 한국 석자가 낙마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작년에 1월 달에 취임했습니다. 정확하게 트럼프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한국의 미국 대사는 임명되지 않았고, 그나마 임명되어 있던 한국계 3세 빅터 차는 낙마를 해버렸습니다. 빅터 차는 한국 이민 3세로 부시 정권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즉 NSC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 석자 교수를 역임했죠. 한국 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낙마를 해서 미국에서 새로운 인물을 다시 찾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왜 빅터 차가 낙마했는지 우리가 이 문제를, 현재의 한미 관계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심도 있게 해석을 해봐야 앞으로 지금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평창 올림픽이나 그 이후에 남북 간의 모종의 이 썸씽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건가를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바로메타가 된다고 봅니다. 자, 한 달 전에 한국 정부에서 빅터 차에 대해서 아그레망까지 해줬습니다. 한국 정부는 빅터 차를 상당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빅터 차가 한국 측의 적극적인 지지까지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빅터 차의 낙마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을 할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질러대거나 소설을 써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대외 관계나 어떤 국제 정보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우회적으로 표현할 뿐이지, 그냥 제 자신의 상상과 추리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 정보통을 가동을 하면서 그 결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제 방송을 오래 들은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빅터 차가 한국 대사로 이렇게 본인은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고 작년 한 9월 달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 빅터 차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포 출신이 아닌 오리지널 미국 와서 백인 출신들을 이거 한국 대사를 하라 했는데요. 아무도 할 만한 사람 중에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한테도 하라 했는데 여러 번 거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사람이 하도 없고 1년이 가까이 되어 가니 할 수 없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빅터 차에게 마지 못해서 돌아갔는데, 미국 내부에서 그 마지 못해서 대사 자리가 내정되었던 빅터 차가 한국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아그레만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마지막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서 낙마를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빅터 차라는 개인에게는 앞으로 경력에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을 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외견상으로 나오는 문제는 이 한국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나오느냐? 북핵 문제에 대한 대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둘러싼 백악관과의 견해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해서 낙마한 걸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빅터 차는 작년 12월 말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견을 표명한 뒤 그때부터 찍혀서 더 이상 지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빅터 차가 광범위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북한에 제한적 타격을 가하는 방법, 즉 이 블러디 노스라고 부르는 코피 작전에 대해서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 미국의 NSC 고위 관리들에게 의견을 개진한 걸로 보입니다. 또 빅터 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불공정하다고 해온 한국과의 FTA 협정을 미 행정부가 파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행정부가 지난주에 세탁기나 태양광에 대해서 이 세이프가드 이렇게 이 긴급 보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이 한국 정부로부터 비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자, 로이터 통신도 미국 정부의 관리 발언을 인용을 해서 빅터 차가 이제는 끝난 카드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이런 어떤 결과로 인해서 결국 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압박이 지속되고, 한국은 그 와중에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기하로 해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뭔가 미국과는 다른 행보를 가고 있고, 여기에서 한미 간에는 지금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지금 난제가 4월 1일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의문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올림픽 기간 동안에 어떤
대북 지원을 해주는가가 미국 중심의 유엔 중심의 대북 제재 압박과도 지금 충돌하고 있고, 이 속에서 미국이 마지못해 현 상황을 이렇게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최근에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국방장관을 하와이로 불러서 비핵화 없이는 대화 없다라는 부분하고 북한이 도발할 때는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빅터차는 낙마를 했는데요. 자, 한국 정부가 굉장히 빨리 12월 달에 이 한국에 아그레망을 요청했는데 한국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그레망을 요청할 때는 미국 내부의 절차를 보통 끝이 난 사람한테 대해서 아그레망을 해주는데, 아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자신이 한국 대사라고 임명을 해놓고 아그레망을 한국에 요청해서 한국이 신속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사 발령이 안 난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이해가 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보통 미국 대사는 이 아그레망을 받은 뒤에 미국 정부의 공식 지명과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서 부임을 하는데요. 자, 이 두 개는 대부분 형식적이죠. 내정자를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이 나오면 공식적으로 대사라고 발표하고 그러면 미국 상원이 인준해줘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이상하게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빅터차가 내정됐다라는 이야기는 지난 11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백악관의 한 고위관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그 자리에 누구도 지명하지 않았다. 적절한 후보자를 찾자 말자 지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할 때부터 뭔가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밝은 미국의 한 관리는 워싱턴 포스트지에 검증 과정에서 그에게 주한 대사 자리를 맡길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미 대사를 내정을 할 때 우려점도 나왔습니다. 빅터차가 한국의 현 정부의 대북 정책, 통일 외교, 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과 지나치게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건 제가 전에 한 9월 달쯤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빅터차 본인은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빅터차의 주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빅터차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래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이 사람이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 이 사람으로 가는가 해서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런 변수가 또 나온 겁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빅터차가 한 달 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았는데도 정식 부임을 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후속 절차가 중단되면서 내정이 철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사 지명 과정에서 갑자기 탈선이 발생한 것은 미국 북한 사이에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유엔에 북한에 대한 이 계속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압박 제재 국면에서 이 빅터차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사실이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미국의 대사 임명 절차가 복잡다단하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매우 미국으로서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빅터차는 지난 여름부터 지명설이 돌아서 거의 4, 5개월에 걸친 오랜 검증 과정을 이렇게 밟아왔고, 그래서 미국은 지난해 1월 달에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리프터 전 대사가 오바마 정권에서 임명되었으니까 임을 하고 1년 이상 이 마크 네프 대리대사, 즉 부대사가 대리대사를 수행해 왔는데요. 자, 지금 빅터차의 낭만은 이 정책적인 이견이나 이 사람의 한국 정부를 좀 옹호하거나 한국 정부의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가까이 가 있는 입장을 가지고 미국 행정부의 NSC의 국방부의 강경 정책에 대해서
좀 거부 의사를 아마 청문 과정에서 피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빅터 차의 한국 내의 인맥적인 관계, 누구하고 가까운가, 이런 커넥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북 군사 옵션, 즉 블러드 노스라고 불리우는 코피 작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빅터 차가 한국 정부 문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 지금 대사직에서 낙마한 걸로 보입니다. 자, 빅터 차는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공화당 출신의 이 국무부 측의 매파 인물로 해석이 되는데요. 충분한 매파인데 왜 빅터 차가 낙마했을까? 더 심한 매파를 찾는다 말이냐, 즉 더 강경파를 찾는다 말이냐라고 우려스럽다 말이 나오지만, 그는 하나만 알고 하나는 알지 못한 거라는 거죠. 이 빅터 차가 작년 여름부터 후보자로 거론돼 왔을 때 외부 접촉을 피하고 공식 석상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거의 피력하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처신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한 어떤 청문 조사 과정에서 정책적인 의견을 속마음이 어떻든 노골적으로 미국 정부에 표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기는 하지만은 정치적 파워 게임에서도 밀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한국 대사를 정치인 출신 중에서 찾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빅터 차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들의 불신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 불신은 뭐냐? 빅터 차가 한국계 3세가 아니었다면 그 불신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빅터 차는 한국계로서 이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인물로서 한국 지금 문재인 정권과 관련되는 주요 외교안보 통일 의사결정권자들과 이런 교류관계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빅터 차에게는 좀 치명적으로 작용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빅터 차가 NSC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할 때가 2004년부터 2007년인데요. 그때 한국에는 누가 정권을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그 정권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문재인 정권의 정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대북 관련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다 노무현 정권 때 당시 청와대나 행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들어왔죠. 그러면 그때 노무현 정권에서 빅터 차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북한이 2006년 추석 무렵에 이 핵실험을 최초로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육자회담 틀이 진행이 되고, 또 그전에는 이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노무현 정권에서 전시작전권 이양을 갖다가 추진하면서 이런 관계들 속에서 미국과 트러블이 많을 때 빅터 차가 아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서 상당한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있던 인맥들이 이번에 아마 빅터 차가 대사로 임명되니까 잘 됐다, 빅터 차하고는 우리가 잘 통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접촉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미국 지금 행정부에 의해서 불신을 받으면서 근본적으로 낙마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미관계가 갈 때까지 가니까요, 이제 이 주한미 대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미국 내부에서 의심이 나오고, 그러면서 거의 결정되었던 99%가 결정이 되었던 사람이 낙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한미 간에 얼마나 불신이 심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